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상가 주차 타워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아름 리포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일곡동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잠시 뉴스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주차타워 4층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기사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현장 주변이 음식점 그리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로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고요. 급발진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 타워의 CCTV 등을 토대로 운전 부주의에 의한 단독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요. 주차 타워 관리 문제도 같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 타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주차 빌딩, 주차 타워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내부에 기계식 주차 시설을 갖춘 주차 전용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고요. 연 면적에 따라서 타 용도 사용 허용률이나 건축 또 세제 측면에 의해서 다세한 내용은 주차장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한 도시계획 법령에 근거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시설 관리가 미흡했다. 이제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해당 주차장의 추락 방지 시설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사고가 발생한 일곡동 주차 빌딩 현장은 추락 방지 시설물 곳곳이 미흡한 상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벽 앞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는 규격에 맞는 일체형 볼라드형 시설물이 아니라 일반 울타리형 시설물이라 충격을 받으면 언제든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추락 방지 시설물은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 철근에 연결해야 하지만 주차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군요. 추락 방지 시설이. 그러니까 네. 역할도 제대로 못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이 추락 방지 시설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고 당시 차량과 함께 떨어져 나간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등 주차 관리 책임이 광주시에 있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해당 사건 현장에 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주차 타워 관리를 살펴보았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운전자 과실 문제도 있고 차량이 택시인 점을 비롯해서 운전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해당 부서와 함께 면밀히 이번 사고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추락 방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법령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런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세부 지침과 주차장법 시행 규칙 등에 의하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은 2톤 차량이 20km의 주행 속도로 전면 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이나 방호 울타리를 추락 방지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령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미흡하게 설치가 되고 또 이후에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 일곡동 주차 빌딩의 경우는 지난 2001년에 사용 승인을 받고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추락 방지 시설 설치는 2009년 이후에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전 건축법에 따라서 이미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된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말 그대로 관리 사각지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라는 건데 일단 법령상으로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이 주차장이 어떻게 분류되냐에 따라서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준용이라고 해서 다소 수정한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시와 자치구 관계자들은 추락 방지 시설의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 제정도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좀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고요.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교통운영과 김용백 팀장에게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이 법 개정된 사유가 2008년 추락 방지가 사고가 나니까 관련 부처에서 이제 시설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케이스가 지금 2층 이상 전용 건축물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95% 주차장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또 판매 시설, 업무 시설 등이 좀 30% 정도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된 비율이 한 70% 이상이 되면 주차 전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축물식 주차장이 모두 노예 주차장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부설 주차장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련 부처에 기준들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정비를 건의드릴 예정이고요. 시설 개선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돼서 시설 개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주차타워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타워의 추락 방지 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매일시장 상가의 주차타워 역시 규정에 맞지 않는 추락 방지 시설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높이 규정과 추락 방지 부재의 종류는 규격과 동일하지만 18mm 이상의 볼트와 기둥과 결합하지 않고 단순하게 또 영접만 해두거나 또는 몇몇 지지대는 녹슬고 갈라져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사실 이렇게 이거 역시 또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송정 매일시장 상가의 주차타워는 2016년에 준공됐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 둔 건데요. 이렇게 사실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경우는 민영 주차장에 든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치구에서는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저 주차장 안전관리자의 관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일곡동의 주차타워 그리고 송정 매일시장 상가의 주차타워 이외에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주차타워들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이 밖에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웨딩홀 주차타워나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주차빌딩의 경우 역시 별다른 추락방지 시설물 없이 일반적인 울타리만 설치된 상태라고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고요. 광산구 수안동의 한 민영 주차빌딩 역시 별다른 추락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언제든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치 규정이 있어도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민영 주차장이라는 점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개입 없이 소유주에게 전적으로 안전 관리가 맡겨져 있는 상태라 더더욱 이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행정 지도를 지시하고 행정 공고를 내리는 등의 조치로 해당 문제를 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광주시는 최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교통운영과 김용백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사무가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는 지도 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그 노예 주차장, 부서 주차장에 대해서 시 산하 관련 부서에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자치구에 자체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시설물이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치구에 저희가 이제 매월 4일 안전 점검 날 안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안전부서와 협업해서 시민들한테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와 안전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의회 역할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수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곡동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입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 참 난감하죠. 네.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운이 안 좋았다면 사고에게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늘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지금 광주시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수훈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난 주차타워의 경우는 주차 전용 건축물로 민영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좀 관리가 어렵다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수훈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일곡동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요. 이 광주 주차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제도적 사각지대, 또 관리 감독의 부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고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형 주차장에 대한 안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건축물형 주차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다층형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처럼 생긴 주차장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 건축물 주차장의 상당수가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점검이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요. 예. 특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 영역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2009년 이전에 인허가된 주차장들이 법적 의무 없이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09년 이전에 인허가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락 방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공백, 법적 사각지대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를 해소하려면 일단 기존 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규정, 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안전조치 기준, 이것을 도입하는 법령 개정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예. 또 안전시설 개선 유도 사업을 통해서 현실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과 건축법상 지자체가 민영 주차장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의회 차원의 대응이나 조례 발의 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령상으로는 지자체가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좀 포괄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안전점검 의무화 조례를 만든다거나 추락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이러한 공백들을 좀 막아내고 또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 건의도 꾸준하게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건축물형 주차장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한 번도 이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위험 대상 주차장을 선별하는 작업 이것이 우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수 지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전수조사의 결과가 향후에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차장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해 보신다면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시가 주관하고 있는 건축물용 주차장
전수 실태 조사를 바로 착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유도하는 지역 조례 이걸 마련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은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민간 주차장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주차장 운영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교육이라든가 점검 의무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이런 위험한 상황 문제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뭐 주차장 안전 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네. 강순 의원님의 지역구가 양동, 농성동, 화정동 일대이잖아요. 네네.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현장 피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좀이 아니고요. 네. 일단 이번 집중호우를 괴물폭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정말 현장 어디를 가든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구인 양동을 중심으로는 광주천 주변이 범람 위기에 있었고 겨우 모면을 했고요. 예. 또 인근 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는 대피령 발령도 있었습니다. 또 농성동의 경우에는 지하차도를 전면 통제하기도 했고요. 또 화정동은 그 복개된 도로를 중심으로 상습 침수 구역이 범람을 해서 자동차가 떠다니는 그런 상황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의 위험성,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신안교 같은 경우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광주시 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좀 논의해 보시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폭우와 함께 이 광주천 주변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천 복원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광주천이 1920, 30년대에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천이라고 하면 곡선형이어야 되는데 이 하천을 곧게 펴는 작업, 이 직강화 사업을 한 것인데요. 네. 이 직강화 사업을 하면 수로 역할은 잘할 수 있지만 이 폭우 등이 발생했을 때는 물의 흐름이 빠르게 몰리면서 오히려 범람 위험에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광주천 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서 국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도 뜻에 공감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고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수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잠깐 주제를 좀 벗어나서 여쭤보긴 했었습니다. 워낙 이번에 폭우가 좀 심해가지고요. 네. 주차 타워뿐만이 아니라 사설로 운영되는 주차장의 시설 관리도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광주 시설 내 이제 사설 노회 주차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멋대로식 영업을 한다라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노회 주차장이라는 것은 노상 주차장은 말 그대로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노회 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 외부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예. 우리가 공영 주차장, 뭐 공터, 건물 부진의 주차장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회 주차장 운영이요? 이 노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관계부처의 통보 후에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공영이나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관계기관에서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등의 강제성도 없어서 좀 문제점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광주 시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회 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한 600개가 넘는 것으로 많네요.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굉장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법규상 정해져 있지 않은 주차 라인, 또 수영 주차장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또 유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요금이 적혀져 있지 않거나 또 주차 공간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통행로까지 차량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광주 곳곳에 위치한 많은 사설 노회 주차장들이 사실 기본적인 의무 사항 등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의 안전 관리를 살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